안녕하십니까? 알쓰리모 오분음악사입니다. 오늘은 피아노의 시인이라 불리는 프레드릭 쇼팽에 대해서 얘기 나눌 건데요. 1810년에서 1849년 폴란드 출생이에요. 쇼팽이 4살 때였어요. 누나가 피아노 연주하는 걸 보게 되죠. 꼼짝도 하지 않아요. 넋을 잃고 바라보죠. 어린 쇼팽을 부모님들은 피아노에 앉혀요. 연습을 하죠. 제2의 모차르트라 불리고 피아노의 시인, 피아노의 영혼, 쇼팽의 탄생이에요. 쇼팽은 20곡이 되는 왈츠를 작곡하는데요. 왈츠는 2가지 버전이 있어요. 첫 번째가 왈츠는 춤곡이거든요. 춤을 추기 위해서 왈츠를 작곡해요. 두 번째가 연주를 위해서 작곡해요. 쇼팽은 이 연주를 위한 왈츠를 작곡하게 되는데요. 왈츠의 리듬이나 형식, 우아하고 시적인 기분이 느껴지는 피아노 곡을 작곡해요. 쇼팽은 자기가 작곡한 곡을 연주했어요. 자신이 연주하기 위해서 자신의 곡을 작곡한 거죠. 쇼팽은 27개의 연습곡을 작곡하는데요. 이 연습곡이 너무나 아름다워요. 각각의 특성을 가지고 있죠. 그 멜로디 또한 뛰어나요. 지금은 연습곡보다 오히려 연주곡으로 연주가 되고 있답니다. 피아니스트의 사랑을 받는 19곡의 야상곡도 지금도 많이 연주되고 있답니다. 이런 쇼팽, 사랑이 찾아오네요. 쇼팽이 마리아 보진스키라는 여성에게 청혼을 했어요. 이때 조르주 상드라는 소설가가 쇼팽에게 매료되고 말아요. 앵디아라는 소설로 굉장히 스타덤에 오른 조르주 상드. 굉장히 자유분방했어요. 드레스 집어 던져요. 조끼와 양복을 입고 그리고 넥타이를 매고 술집과 사롱을 드나들던 이 조르주 상드. 쇼팽에게 구애를 해요. 쇼팽이 마리아에게 청혼 거절을 당한 후 두 사람을 사랑을 하게 돼요. 두 사람의 사랑, 조르주 상드, 6살 연상, 이혼녀, 두 아이의 엄마였답니다. 이들에게 시련이 닥쳐요. 몸이 허약했던 쇼팽에게 결핵이라는 병이 찾아오게 되죠. 둘은 의지하고 살았어요. 마요르카라는 섬으로 요양을 가게 돼요. 쇼팽은 지속적으로 작품 활동을 계속하게 돼요. 어느 날인가 상드가 잠시 집을 비우게 돼요. 쇼팽은 상드를 그리워하죠. 애틋함도 있었어요. 비가 내려요. 비바람이 몰아쳐요. 쇼팽은 피아노 앞에 앉았어요. 똑똑똑똑 떨어지는 빗방울 속이. 이 소리를 들으면서 쇼팽은 생각을 해요. 자기 생활, 결핵, 그리운 상드, 질병의 고통, 톡톡톡톡 빗방울은 떨어져요. 이 빗방울 소리가 자신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것 같아요. 이 빗방울 소리가 선율이 돼요. 빗방울 전주곡이 탄생해요. 쇼팽의 빗방울 전주곡 상세 설명에 붙여놓을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그런데 이들의 사랑 9년 만에 결별을 하게 돼요. 상드에게는 2명의 자녀가 있었어요. 그의 딸 솔랑드. 얘가 자라면서 쇼팽과 긴밀한 관계가 돼요. 물론 이거는 조르주 상드의 추측일 수 있어요. 그녀의 편지를 보고 추측하는 거니까요. 이렇게 두 사람은 어쨌든 9년 만에 결별을 하게 되고, 어쨌든 이런 불화로 상드와 쇼팽은 이별을 하게 되죠. 쇼팽은 영국으로 연주여행을 가요. 몸이 급속도로 악화되죠. 쇼팽은 상드를 계속 그리워해요. 둘이 이별한 지 2년 만에 쇼팽은 사망을 하게 되고 쇼팽의 심장은 바르샤바의 성십자가 성당에 묻히게 된답니다. 쇼팽과 조르주 상드와 친분이 깊었던 들라크로아라는 유명한 화가가 있었어요. 이들과 친분이 깊었던 들라크로아는 이 여인들의 이중초상을 그려요. 쇼팽과 상드가 같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 그림 반으로 갈라져서 상드는 쇼펜하겐 박물관에, 쇼팽은 루브르 박물관에 있어요. 이 그림을 구입한 사람이 그림을 반으로 쪼개서 나눠서 팔았어요. 그림값을 더 받기 위해서. 미완성 작품일까요? 이들의 나눠져 있는 모습들. 자, 쇼팽의 또 다른 얘기 다음 시간에 만나 뵐게요. 감사합니다.